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 간략하게 기출문제 경향 분석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경향 분석입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특이했습니다. 자, 자동의 탐지 설비, 경계교육수, 감지기 종류별 수량, 경보돼야 하는 층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 경보돼야 하는 층은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었으나 시행이 사실 개정 이후 5월경에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9개월 이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는 이제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분의 실수를 조금 유발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고요. 그리고 배선 연계 가닥수 사실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으면은 되지 않을 그러니까 가닥수는 한 번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설계든 점검이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스타 델타 기동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기대했던 바는 조금 다르게 이제 출제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된 게 설계에서는 송풍기 풍량이라든가 덕트의 평균 풍속, 달시 바이스바식에 의한 덕트 마찰 손실 최저 배출량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유사한 문제를 사실 이제 한쿠소 교재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문제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고 그리고 고층 건축물에서 옥내 사전 수원이라든가 동력 고가수 방식에 적용하는 중층부 가장 높은 층 그리고 노즐 방수압 그리고 연결 송산 동력 연결 송수 압력 옥내 사전 가압 송수 장치 네 가지 방식 피난 종격의 전 설비 설치 기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고층 건축물 위시에서 사실은 이제 성능 소방 설계라든가 아니면 연결 송선 설비 펌프 직렬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낙차 방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시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굵고 짧게 역대급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된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일단 개통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서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자연 낙차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연 낙차는 저층부에서 공급을 하고요. 저층부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층부에서 자연 낙차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펌프 방식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중간층 정도의 우리 연결 송산 가펌프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차에서 가압을 해서 직렬로 가압을 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 그 자체를 보시면 조건이 양이 일단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양이 많다라는 것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러한 조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 문제를 사실 거의 처음 보는 유형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번, 3번에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섭렵하고 나서 이제 1번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제 선택에 관한 부분은 그렇고요. 조건을 보면은 지하 4층, 지상 35층 주상복합 건축물 각 층의 높이는 3m로 동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자, 송선 지상 1층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설치됨 즉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있기 때문에 낙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 하나 들어갔고요. 옥내 사전 설치는 지상 1층에서 35층은 각 층에 한 개. 즉 그러니까 펌프 방식일 경우에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사전 한 개를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층부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 지하 1층에서 3층은 5개, 지하 4층은 6개. 즉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기준 개수는 5개에 해당을 합니다. 고층 건축물이 아닐 경우는 기준 개수는 2개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옥내 사전 설비 고층부는 펌프 방식, 중층부 저층부는 고가수 방식. 저층부 구간은 지하 1층에서 지하까지 4층이고요. 옥내 사전의 연결 송선 설비 배관 및 배관 부속의 마찰 손실의 낙차의 30%를 적용함. 즉 그래서 이 낙차가 다양하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놓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펌프 효율은 50% 전달 개수 1.1을 적용한 펌프의 동력을 구하라라는 형태. 근데 특이하게도 옥내수 하전 연결 송수한 펌프의 동력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 다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고요. 옥내수 하전 방수는 바닥으로부터 1m 높이, 연결 송수한 방수는 바닥으로부터 0.5m 높이에 설치됨.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좌전함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수가 조금 더 높이 있고, 옥내수 하전이 조금 더 높이 있고, 연결 송수한 방수가 조금 아래에 있는 이제 그런 분을 고려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높이를 고려하라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바닥 사이 및 수조의 바닥 사이 높이는 무시해라. 자, 그리고 실수를 유발하게 한 조건으로 9번 옥내 수하전 호수 마찰 손실 수도는 7m. 자, 연결 송수관 설비 호수 마찰 손실 수도는 7m 달리 좋습니다.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가마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설치됨. 즉 우리가 낙차로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마 밸브의 위치를 특정했고요. 그리고 수도 10m는 0.1MPa로 환산함. 그리고 계산값은 소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면 소점 셋째짜리까지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 이제 보시게 되면 큰 문제에서요. 이렇게 되면은 소점 셋째짜리까지 구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기타 조건은 무시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수조의 채소 수원량과 고충배에 필요한 채소 동력, 고가수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중충배 가장 높은 층, 그리고 지상 18층에 설치된 가마 밸브 2차 측 압력을 0MPa로 설정했다. 완전히 가마 밸브에서 압력을 없는 상태로 고려했다. 그러면 지하 1층 옥내수 하전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을 구하시오. 그리고 연결 송수한 흡입축 송수구 소황차 인입 압력이 0.7MPa. 자, 이때 연결 송수한 가압 송수하기 필요한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펌프의 직렬 연결이죠. 자, 그리고 지상 10층과 지하 4층에 필요한 최소 연결 송수한 송수한 설비 송수기 압력을 구하시오. 옥내수 하전에 세우는 가압 송수 장치 4가지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자, 일단 수조의 제소선의 양과 고충배에 필요한 제소 동력입니다.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수원의 양은 기준개수를 우리가 5개로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35층이기 때문에 준청 5층 건축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40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개수 5개에 0.13세제곱미터 퍼분 자 곱하기 40분 하게 되면 약 26.26세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산출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고충부에 필요한 제소 동력입니다. 이때 고충부에서는 자 소화전을 한 개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량은 정리가 될 거고요. 근데 아래층으로 낙하할수록 자연 낙차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진다. 즉, 그러니까 전향정은 점점 작아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층이 최소 동력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연 낙차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낙차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진다라는 것은 동력이 작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옥내수 하전은 바닥에서 1m 위치에 설치를 했고요. 전체 층고는 3m였습니다.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고 3m에서 수하전의 방수계 높이 1m를 감하게 되면은 자연 낙차는 2m가 되는데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m가 됩니다. 그리고 배관 마찰은 낙차의 30%입니다. 자, 그리고 호수의 마찰은 7m, 법정 토출수는 10m, 17m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m라는 낙차 수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찰 손실 수도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m 곱하기 0.3 플러스 7m 플러스 17m 하게 되면 22.6m로 전향정이 산출되어집니다. 기타 조건은 131리터 부분 효율 전달 계수를 고려를 하게 되니까 약 1.055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넷째 자르면서 반올림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6 이렇게 됩니다. 자, 고가수 방식으로 적용하는 중층부의 가장 높은 층의 높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옥내수 하전 법정 토출수도 17m가 필요한 낙차 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법정 토출 수도만큼 확보할 수 있는 위치 높이가 얼마만큼 되느냐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찰 손실은 낙차의 30%. 그러니까 낙차가 H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마찰 손실은 H 곱하기 이제 0.3m가 되고요. 플러스 7m, 플러스 27m. 자, 보통 토출 수도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H니까 좌우 치환을 하게 되면은 약 H는 34.286m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계층이 3m니까 얘를 나누게 되면 11.4286개층 이렇게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아래층부터는 고가수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0.4286m를 곱하기 3m를 해보게 되면 약 높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1.2858m가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 옥내좌전 방수계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m거든요. 바닥에서 1m이기 때문에 결국은 11층의 아래층 12층부터 고가수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층부터 고가수 방식이 적용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상 18층에 설치된 가압밸브 2차 측의 압력을 0MPa로 설정했다면 지하 1층에서 옥내좌전 노즐 전단에서의 방수 압력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필요한 낙차 수도는 마찰 손실 배관 플러스 호수 플러스 법정 토출 수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정 토출 수도는 자, 그러니까 필요한 낙차 수도 빼기 마찰 손실. 자, 마찰은 배관 플러스 호스가 되죠. 옥내좌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낙차를 보게 되면은 자, 1m, 그러니까 18층의 가마밸브의 높이가 있고요. 그리고 18층을 제외한 지상 1층까지니까 총 17개 층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쏴전의 높이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플러스 2m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게 필요한 낙차가 되고요. 그리고 마찰은 자, 이 낙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곱하기 0.3이 배관 마찰이고 거기다가 호수 7m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게 되니까 약 30.8m.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 메가파스칼입니다. 그죠? 자, 물어본 것은 그래서 0.308 메가파스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 휘우측 송수구에서 소방차 인입 압력이 0.7MPa이다. 이때 연결 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에 필요한 제소 동력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송수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방차 펌프라고 보시면 되죠. 펌프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조건, 자, 그러니까 계단실형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2400 자, 세제곱미터 퍼분이 기본이죠. 자, 수상복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2.4제곱미터 퍼분, 그 효율은 0.5, 전달교수는 1.1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물론 관건은 자, 펌프의 전수도를 구하는 건데요. 낙차수도, 자, 그러니까 1층의 송수구의 높이, 자, 그러니까 1층은 제외를 합니다. 2m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에서 1m 높이의 송수구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전체 35개 층이기 때문에 3m 곱하기 33개 층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0.5m 이 부분들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의 높이입니다. 즉 그러니까 1층에서 송수의 높이 그리고 제일 꼭대기 35층에서 방수구의 높이가 각각 주어졌기 때문에 총 33개 층을 곱해서 전체 101.5m 이렇게 되고요. 마찰 손실 수도는 101.5m 곱하기 0.3 호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m 조건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3.45m 이렇게 되고요. 법정 토출수는 0.35MPa이니까 35m. 그리고 소방차의 인입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0.7MPa 70m로 환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펌프의 전수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소방차 인입 압력을 감해줘야 되죠. 직렬일 경우는 어떻게 되더라?
압력, 그러니까 양정과 양정을 각각 더해줘야 되니까 이미 밀어주고 있는 압력이 70m가 있어 얘를 감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99.95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99.95m, 자, 그리고 2.4cm 퍼부, 자, 그래서 효율이라든가 전달계수 고려를 하게 되니까 86.1968, 그러니까 넷째 짤에서 반올매야 되죠. 그래서 86.197kW 이렇게 이제 산출되어졌고요. 지상 10층과 지하 4층에 필요한 최소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압력을 한번 구해봐라. 이것도 사실은 이제 펌프 전수도 개념하고 이제 같거든요. 그래서 지상 10층에 필요한 송수기 압력입니다. 자, 낙찰수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개념으로 2m, 즉 1층에서 송수의 높이 2m만큼, 바닥에서 1m 있으니까 그만큼 감해야 되죠. 자, 그리고 3m 곱하기 8개 층이 되고요. 그러니까 2층에서 9층까지 되고요. 그리고 10층에 0.5m 방수의 높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26.5m. 자, 그리고 마찰 손실 수도는 배관 플러스 연결 종산 설비 호수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26.5m 곱하기 0.4 플러스 3m 이렇게 되니까 10.95m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법정 토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펌프의 전수도, 그러니까 지상 10층에 필요한 송수기 압력을 이제 보게 되면은 26.5m 더하기 10.95m 플러스 35 하게 되니까 72.45m. 자,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하게 되니까 0.7245니까 넷째 짤에서 반올매야 되니까 0.725 메가파스칼. 자, 이번에는 지하 4층에 필요한 송수가 압력입니다. 똑같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낙차수들을 일단 한번 구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1층에서 송수구 높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1m가 있었고요. 그리고 3계층 지하 3계층 그리고 2.5m는 지하 4층에 있는 방수구 높이를 고려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지상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12.5m 이렇게 산출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찰 손실 수도는요, 12.5m 곱하기 0.4 플러스 소방용 호수 3m 이렇게 되면 6.75m 이렇게 나타나지고 법정 토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차가 감해지고, 그리고 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방수압 고라니까 약 29.25m 얘를 환산을 하게 되니까 0.2925 메가파스칼에서 0.293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옥내사전에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 4가지 방식입니다. 아마 1번을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전동기만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이렇게 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 지하 2층, 지상 1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 건축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니까 11층 이상인 부분을 의도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개정된 부분들은 11층 이상인 경우는 직상 4층 경보 이렇게 되는데 시행일자가 내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건을 한번 봅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은 650제곱미터이고요. 한 변의 길은 50m를 넘지 않는다. 길에 따른 간격은 없다. 자, 각 층의 층고는 4m, 반자는 없습니다. 각 층은 별도로 구획되지 않고 복도는 없는 구조. 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간 직통계단 1개소, 엘리베이터 1개소가 있다. 각 층의 계단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면적은 10제곱미터. 그러니까 계단실과 승강로의 면적은 전체 나중에 간격의 면적이라든가 감지기 산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각 층에 샤워 시설에 있는 50제곱미터의 화장실 1개소 있다. 즉 샤워 시설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지기 제외 장소에 해당을 하죠. 그래 감지구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간격의 면적은 약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각 층의 구조는 모두 동일,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각 층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를 한다. 수신기는 지상 1층에 설치를 한다. 1층에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는 감지기 종류 있고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그런 상태 연기 감지기 종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조지지 않은 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최소 경계수, 구역수를 구하시오.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요. 감지기 종별, 최소, 설치 수량, 그리고 지상 1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을 모두 쓰시오. 지상 1층에 P형 1급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모든 경계구로부터 수신기에 연결되는 배선 내역을 쓰고 각각 최소 전선 가닥수를 구하시오. 단 모든 감지기 배선의 종단장은 해당 층과 발신기 세트 내부에 설치를 하고 경륜과 표시 등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에 관련한 문제 있죠. 자, 이렇게 기동제어 회로가 있었고, 사델타 기동제어 회로에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스타 결선에 비해 기동전류는 델타 결선에 비해 몇 배가 되는가, 유도 과정을 쓰라. 그리고 전동기가 델타 결선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점등되는 램프, 그리고 도면에 THR 서머리 레이저, 그죠? 명칭과 회로에서 역할,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11층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 건축물에 자동의 탐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조건을 참고해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경계구역수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1층인데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650제곱미터의 계단실과 승강로를 감하고 난 부분이 60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경계구역은 층별 2개가 됩니다. 자, 근데 수직적인 경계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상계단, 지하계단. 그러니까 지하층이 한 개 층일 경우는 한 개 경계구역을 할 수 있는데 지하 2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상 같은 경우는 11개 층이고 층고가 4m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구역은 45m마다 한 개이기 때문에 지상 한 개 구역, 지하 한 개 구역,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한 개 경계구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는 우리가 29개 경계구역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감지기 종류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층고가 4m였습니다. 그러니까 4m 이상에 해당을 하고 주거구조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다. 자동식 스포트형 1종을 사용하게 되면은 45제곱미터마다 감지기를 하나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계산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 면적 650제곱미터 있었고요. 계단실을 감해줘야 되고요. 승강도 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0제곱미터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경계구역 면적은 포함했으나 감지기를 구할 경우는 얘는 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렇게 되게 되니까 12.777, 즉 그러니까 13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층별로. 근데 이게 전체 13개 층이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169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물어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경계구역이 지상층이라든가 지하층이라든가 두 개 경계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어떤 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따라서 감지기 수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경계구역을 어떻게 나눈다라는 형태의 조건은 없었고 감지기의 최소 수량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에 어떤 형태로 나눈다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일종 감지기는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연기감지기 이종 수량입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익거리 15m, 3종에서 10m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 같은 경우에는 자 4m 곱하기 11개 층이니까 44m죠. 그죠? 자, 그러니까 15m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3개가 되고요. 지하 계단 1개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1개, 그렇게 해서 전체 개수는 5개가 설치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상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경보를 발하는 층을 모두 주시오. 해당 기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는 지상층일 경우는 직상 4층 경보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22년 5월 9일, 근데 개정 후 9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을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요렇게 이제 경고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현재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간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간만에 요거 이제 한번 보셨을 건데, 간선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상 1층에 P형 1급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모든 경계국으로부터 수신기 연결되는 배선 내역을 쓰고 각각 최소 전선가닥수 단 모든 감지기 배선의 종단자가 해당 층의 발신기 세트 4배 설치하고 경종과 표시 등 하나의 공통선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실기 때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자도안의 탐지 설비의 화잔 증기 개정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수신기에서 전화선 관련한 부분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전화선이 있었었죠. 그래서 전화선은 일단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지상 11층, 지상 10층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회로선이 총 4가닥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층별 2개 경계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 있고 승강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층은 4개 경계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로선, 경종선, 그리고 회로, 표시등 공통선의 경종선이라든가 표시등선이라든가 발신기선은 각 한 가닥씩. 즉 그러니까 표시등하고 발신기선은 계속해서 한 가닥씩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종 표시등 공통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는 간선은 회로선 늘어날 거고요. 경종선은 층별 한 가닥씩 늘어나게 됩니다. 직상발의 경고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하층의 경우에는 지하층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괄 경보가 되기 때문에 지하층은 한 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12가닥이 됩니다. 회로선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경계구역 총 29개를 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로선은 29가닥이 될 거고요. 그리고 회로 공통선입니다. 즉 7개의 경계구역마다 공통선 하나죠. 그러니까 7개 초과할 때마다 우리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게 되니까 자 보시면 회로수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 9층에서 8층 구간에 지금 간격이 8개입니다. 그러니까 회로 공통선 하나가 추가가 될 거고요. 쭉 내려와 가지고 14개 즉 그러니까 회로가 14개 되는 6층 5층을 넘어서 5층 4층이 됐었을 때 16개 회로가 되기 때문에 회로 공통선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서 지상 2층에 지상 1층으로 내려가는 간선에서도 전체 회로수가 22가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통선 하나 추가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체 회로수가 29개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하층 회로 때문에 전체 공통선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통선은 전체 5가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이제 그 부분들이 전체 간선수하고 간선 명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오랜만에 여러분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은 실수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의 사델타 결선 기동 제어회로 중 하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델타 기동 제어회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동 전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약간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답안 작성에서 그러니까 전동기 기동 시엔 스타 결선으로 기동 전류 3분의 1로 감소한 기동 부하및 기동 토크를 감소하고 델타로 기동으로 전환하여 정상 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결국은 기동 전류 감소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Y 결선에서 기동 전류는 델타 결선에 비해 몇 배가 되는지 유도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넘어가면서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Y 결선하고 스타 결선하고 델타 결선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기가 델타 결선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점등 댐퍼입니다. MC3가 기동되면 기동 표시는 적색등이 점등이 되죠. 기본적인 사항들에 해당을 하고요. 도면에서 THR 예전에 기사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급되기도 했었던 것들인데 열동형 과전류 개전기라 그러죠. 그래서 전류가 과하게 흘러 발생하는 열에 의해 작동하는 개전기로 전동기의 과부하를 방지하게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그림은 정상규에 형성되는 송풍기의 상류시의 덕트 단면이다. 다음 조건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덕트가 있고, 덕트에서 이제 구획을 했습니다. 그죠? 16개 존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획을 했고요.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덕트 단면의 크기는 400에서 600, 400 곱하기 600이고요. 전용 송풍기를 피토관을 이용한 동일 면적 분할법 폭방향 4개, 업향 4개 점으로 총 16개의 지점으로 측정을 한다. 지금 현재 우리 TAB를 할 때도 지금 같은 형태로 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1의 16은 장방향 덕트의 단면의 측정점의 위치이다. 측정점의 위치 6, 7, 10, 11입니다. 가운데입니다. 자, 6, 7, 10, 11에서 전압과 정압의 차이, 즉 전압에서 정압을 빼게 되면은 동압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86.4파스칼이라는 이 수치는 결국은 동압, 즉 속도와 관련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 3, 5, 8, 9, 12, 14, 15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6, 7, 10, 11을 둘러싸고 있는 모서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압력은 38.4. 그리고 각 모서리 1, 4, 13, 16 같은 경우는 21.6 파스칼의 동압 속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덕트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덕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풍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건사 덕트 마찰 손실 개수는 0.01, 유체 밀도는 1.2, 공기가 보편적으로 20도씨 공기가 보편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덕트의 지름은 수력 지름으로 수식을 활용을 한다. 계산값은 소점 4자짜리의 반올림에 소점 3자짜리까지 구한다. 그래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 송풍기의 풍량, 덕트의 평균 풍속, 그리고 다시 바이스파식을 이용하여 단위 길이당 덕트의 마찰 손실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 문제가 있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구획된 3개의 거실의 각 거실, A, B, C실의 예상 제형구역에 대한 최저 배출량을 각각 구하시오. 자, 이분들은 이제 B실의 형상을 보게 되면 일종의 경유거실 같은 그런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유거실이 이제 9월 15일자로 개정이 돼서 없어져 버렸죠. 개념 그 자체가. 자, 그래서 그걸 모태로 출제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고층건설 화재안전 기준상 피안정지에 설치를 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전설비 설치 기준을 쓰시오. 저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조건은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전기 송풍기 풍량입니다. V는 루트 2지의 토리체리 정리죠. 여기에서 2지 감마분의 P 이렇게 해서 1.29 루트 P가 유도되는 과정, 즉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송풍기 풍량 측정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즉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똑같은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6, 7, 10, 11 한 번에 계산된다는 거, 나머지 2번, 3번, 5번, 8번, 9번, 12번, 14번, 15번이 같이 계산되고 나머지 1, 4, 13, 16이 이제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거. 왜냐면은 압력을 각각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V는 1.29 루트 21.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 풍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1.991 그러니까 소점 4째짜리에서 이제 반올림의 3째짜리를 표현한 게 지금 그렇고요. 이게 4개소고 7.994 그러니까 8개소고 5.995 이렇게 총 4개소입니다. 이걸 16개소로 나누게 되면은 8.4935니까 8.494 메가퍼섹 하고요. 덕트 크기 주어졌습니다. 0.6, 0.4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풍량은 Q는 AV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형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풍속을 실측하는 유량과 마찰에 고려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실측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7337.952 세전메타 per hour 이렇게 이제 산출되어집니다. 덕트의 평균 풍속은 사실을 앞전에서 이미 평균 풍속을 구해야 풍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구해진 값 그대로 8.494 이거는 같이 이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달시 바이스바식을 이용하여 단위 길이당 덕트 마찰 손실. 자, 이 부분들은 이미 많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에서 F값 주어졌고 밀도 1.2 평균 풍속은 8.494로 이미 구해졌고요. L값, 즉 L값은 1m입니다. 그러니까 1m 덕트 마찰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는 수력 지름으로 우리가 구하라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력 지름은 예전에도 한번 응용해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각형을 우리가 원형으로 환산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덕트보다는 이제 우리 배관 액체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 사실은 많이 쓰는데 문제 조건상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사각턱대 폭과 지름이 1000하고 500이 아니고 600하고 40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정은 뭐 틀린 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력 지름은 유체가 접촉하는 접수길이라 그러죠. P는 약 2m가 나오고 면적 A는 0.6 곱하기 0.4니까 0.24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수력지름이 0.48 그래서 1m당 덕트 마찰 손실은 주어진 값에서 수치를 전체에 대입을 하게 되니까 0.902 파스칼 per 메다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어집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구획된 3개의 거실에서 각 거실 A, B, C 실의 제외형구역에 대한 각각의 최저 배출량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일 경우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세미터 퍼분 이상이고요. 최저는 5000세미터 per hour 이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실, B실, C실 나눈 것을 B실은 경유거실이니까 해서 곱하기 1.5가 할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실을 보게 되면은 8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4,800세미터 per hour가 나옵니다. 최저 배출량이 5,000이기 때문에 4,800이 나온다 하더라도 5,000세미터 per hour로 가셔야 되고요. B하고 C실은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하실 필요는 없이 B실 동일하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6,000세미터 per hour 이상 경유거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상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전설비 설치 기준 18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으로 한번 써봐라 라는 형태로 약간의 허를 찌르는 듯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과 비제한구역 간의 차분 50파스칼, 옥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한 경우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 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계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기준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기준에 있는 것들을 출제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부분으로서 우리가 사델타 전동기 기동 관련 그러한 부분 그리고 잔낙차 방식에 따른 이제 고가수도 방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한 가지로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미 시공에서 사실 이제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점을 좀 확보를 하기는 조금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에도파이어 기술 학원에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사업영역 몇몇 가지 것들인데 교육사업부, 기술사업부, 출판사업부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비록 최근에는 우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방재 신기술까지 이제 등록한 기술 관련한 기술 개발 관련한 그런 업체 중에 한 가지로서 에도파이 기술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본인이 내가 혹시 강의라든가 책을 쓰거나 그런 데 뜻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차후에 같이 개발을 하거나 같이 책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